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송 왁자지껄, 오늘도 포장마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잠깐 앞단에 소개를 맡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뒷단은 안 맡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앞단만 맡고? 앞단 뒷단 다 맡으면서. 다 해도 돼요? 아니 뭐 치사하게 앞에만 맡고 뒤에는 안 하겠다는 너무 진행 욕심 뭐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잠깐 또 저희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 정치평론가이십니다. 전기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스트라이퍼형의 남방을 입고 왔는데 정치도 이렇게 스트라이퍼처럼 잘 나가기를 바란다. 말을 하고도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반바지 안 입고 오셨네요? 아 오늘은 요새 바지가 유행이어가지고 하도 바지 대표들이 많아가지고 핫바지 그 반바지. 바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너무 반바지를 입으니까 저거 싸가지 없는 놈 같네 이런 느낌도 있어서 네네. 1996년 1995년부터 97년까지 독도 경비대에서 근무했어 김종욱입니다. 최근에 가장 열받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때문에 예. 확 그냥 그냥. 들이받아 버릴까? 네. 네, 저희가 뭐 보수 인사이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차게 해초리를 날리고 계신 우리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익규입니다. 제가 지금 통풍이라는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발이 조금 이렇게 그 여행용 신발인데 이거는 이제 저의 건강상 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 조치니까요. 저는 지금 통풍과 싸우고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이라는 이 개인과 싸우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통풍을 물리치는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는데 이제는 모든 힘을 쏟아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의료 대란 때문에 신고신 줄 알았어요. 의사분들이 이러는 네, 저는 이제 많아서. 만성이기 때문에 예. 그 요즘 신인규 변호사 계속 이렇게 이 목소리의 톤이 네. 높아지고 있어요. 또 선택하는 단어도 좀 더 강해지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전까지도 계속 윤석열 정부 잘한 건 잘했다라고 저는 말할 준비가 돼 있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비판하는 거를 열심히 하려고 해왔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엊그제가 경술국치,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주권을 뺏긴 날이었는데 마침 공교롭게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저는 마치 진짜 나라 잃은 서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의 주권에 관한 문제고 대통령이 헌법을 무너뜨리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 헌법에 나온 헌법 주권을 우리가 수호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임기를 종식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전 유일한 방법 아닌가라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강하다. 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제가 원래도 좋아하진 않지만 다 아시겠지만 퇴진을 사실 제가 거의 가장 먼저 외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인사에서는요. 근데 제가 원래도 안 좋아하지만 최근에 정말 너무 분노한 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입원을 했어요. 응급실에 갔고. 근데 실제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며칠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병원을 막 우왕좌왕 다니느라고요. 그래서 이 의료 대란이 정말 심각한 것을 전 몸으로 느꼈는데 엊그저께 대통령이 그거 별일 없다. 의료 현장 니네 가봤냐? 별일 없던데 잘 되고 있어 라는 말 보고 진짜 제가 텔레비전 부실 뻔했습니다. 이게 너무한 거예요. 아니 가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따위로. 진짜 지방종합병원에 가보라고 되는지 아니지 대학병원에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응급실 환자 안 받고 충북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월수금만 하고 화목은 아예 셧다운하고 어제도 보니까 또 한 대학병원이 아예 일주일에 하루를 쉬겠다고 이렇게 했던데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인은 아마 뭐 의료진들이 늘 이렇게 준비돼 있죠. 옆에. 주치에 있죠, 주치. 성형외과 주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성형외과 뭐 응급 상황 때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 명절이 큰일입니다. 진짜 안 다치고 안 아파야 되고요. 명절 때 무슨 병원을 찾거나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정말로 어떻게 할지 정말로 국민이 대통령 때문에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좀 화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가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맞아. 안 갔어. 아니 4월 달에 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기자들 같은 경우는 현장 보고 다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질문하는데 상황 판단 안 하고 했겠습니까? 충분히 어떤 현장 상황을 알고 얘기했을 건데 그 기자한테 답한다라고 하는 게 가봤냐? 라고 물어보는 사태를 보면서 그다음에 무슨 뭐 비상의료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저는 진짜 추석 걱정되는 게요.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네.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거든요. 어떤 형태로도 아무리 안전운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분들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 못 받아가지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대고 있고 참모들은 제가 볼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고 이건 내가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 누가 인터뷰 시작했어요? 자기가 2,000명 증언하자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아니 저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주된 책무라고 한다면은 국민 통합에 관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 지경까지 오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이 경시받고 국민들의 생명이 침해받는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더 놓아둘 수 있겠느냐. 전 이제는 임계치에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응급실 문제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해괴하다 해야 될까요? 응급실의 비용을 높여가지고 응급실 못 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부동산 값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못 잡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집을 다 부셔버리자. 그리고 다 그냥 천막 짓고 살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시장도 인위적으로 부셔버렸고 부수고 나서 아무런 책임감도 못 느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이 이렇게 경시받고 침해받고 하는 상황을 이거 언제까지 놓아둘 수 있겠느냐. 이거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노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정브리핑에서 이제 여당 의원들조차도 목소리를 내고 숨어있는 사람들은 겁을 먹지만 부글부글하다는 것을 어제 취재를 해봐도 드러나거든요. 네. 상황인식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모든 문제, 개별 사안별로 인식이 정말 상상 초월의 수단이어서 지금 이 문제는 뭐 민주당과 또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과 야당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당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인정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확 드러나기 시작해서 정말로 집안 싸움도 크게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건요. 진중권 씨가 통화했던 내용이에요. 김건희 씨랑 통화했더니 59분인가요? 57분? 아니, 그 통화 내용 중에서 완강하더라는 거예요. 2,000명 정원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숫자에 꽂혔다 그러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너무 완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본인이 완강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부부가 2,000명에 지금 완전히 지금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2,000명인지 물어보면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10년 후인가 2000 몇 년도에 15,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또 하나 그 안철수 의원 얘기도 명확하죠. 2,000명 과학적 근거도 문제지만 야, 내년에 3,000명의 의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15,000명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3,000명의 의사가 못 나오게 만드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야 이건 제가 볼 때 과학이 아니다. 주술의 영역이 아니고는 도대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갸우뚱하고 분동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프신 분들도 서럽고 더 힘들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지만은 의사들은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신체에다가 칼을 대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아프면 수술 받아야 되고 제 몸에다가 의료인들이 제 승낙을 거쳐서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진의 그 기술 내지는 의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적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내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사들을 고도로 훈련시키고 도제식으로 훌륭한 의사들을 길러도 모자란 판에 그냥 다짜고짜 그냥 늘리자. 아니 그러면 부실한 의사 2,000명 나와도 진료받을 수 있고 내 자식을 갖다가 침대 위에 그 의상 침대 위에 앉힐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도 이게 불안한 겁니다. 아 내가 만일 아팠을 때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부실한 의사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뭐 실습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런 의사가 내 몸에 칼을 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대한민국 의료가 그동안 잘 되었었어요. 그렇죠. 그 문제들을 핀셋으로 골라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대통령 고집 하나로 많은 사람이 좀 죽어나가고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이제는 방치할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저는 신념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개복 수술 같은 건 흉부외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수술이 가장 어렵고 또 생명과 연관이 있는데
7명밖에 없답니다, 전국에. 이제 수술 못 받아요. 못 이제. 받아요. 그건 진짜 정말 뭐 수억, 몇 억 주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의료 산업이 굉장히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의료보험 때문에 언제든 갈 수 있고 수술도 좀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수술 받으면 몇 억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화를 보면 사실상 이거는 대국민 기만한 거고 대국민 거짓말한 거고 대국민 허위사실 유포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 안에서 이 문제만큼은 의료 문제는 전 그렇습니다. 국민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제 반응이 예전과 달리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이제 완전 관계가 네.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지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찬도 실제로 잡았는데 연기하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한테는 통보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야 나 너랑 삐졌으니까 밥 안 먹을래. 근데 너한테 말 안 해줘 이거 아니에요. 고립시키기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할 짓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대표 낙마 시즌 3가 시작되는 것 같다. 네. 이제 시즌 1이 이준석, 시즌 2가 김기현은 자기가 만들었다, 자기가 죽인 케이스잖아요. 그 대표적인 바지 사장인데. 그죠. 세 번째는 자기가 법무부장 시켜놓고 자기가 비대위원장 앉혔다가 또 해주기 싫었는데 당대표 선거에서 된 한동훈. 그래서 어쨌든 낙마 시즌3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싸움은 되게 중대할 것 같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내질러 놓은 말이 있는 게 문제예요. 자기는 국민 눈높이를 더 중요하게 네.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고개를 숙일 것인가? 아하.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10번 정도 승부를 벌였는데 10번을 패배하면 그때 한동훈의 미래는 없는 거죠. 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권성동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죠. 네. 대통령이 힘이 더 세. 너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잖아요. 체중도 더 나가고 연찬회에서. 훨씬 세죠 지금. 자 그러면은 실제 두 사람이 붙으면 한동훈 무조건 집니까? 어때요? 김 박사님 그 좋은 촉으로 한번 전망해 보시죠. 이제 지금은 미래권력이라는 한동훈과 현재 권력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 붙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깨갱 한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냥 퇴장해버린다 한동훈?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이 싸움을 걸어서 이길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선거로 자기가 엄청나게 잘해서 이기거나 아무런 계기가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임기가 아직 제가 볼 때는 2년 절반 이상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 나가거든요. 당신 나가. 대통령 당신이 나가. 이 얘기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나갈 것 같아요. 마지막 수는 내가 왜 나가? 내가 당비를 얼마 많이 내는데 옛날에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내가 100만 원씩 내는데 네가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그럼 네가 나가. 너 몰라? 이준석도 날라갔지. 김기현도 날라갔지. 본인은 직접 얘기하지 않겠죠. 지금 계속 시작하는 거잖아요. 권성동이. 대통령이 이미 세다니까. 너 까불지 마. 상황 잘 봐. 권성동 이제 의원의 그 얘기 뒷면을 잘 봐야 되죠. 한동훈이 지금 오판하고 있으니까 너 정신 차려. 대통령 힘 더 세. 조심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냥 있을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이건 물러설 수 없어. 자, 의료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야. 그러면 나 특검 카드 밀고 나갈래. 특검 받을래. 자, 이렇게 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라고 갔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견딜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그 시점까지 한동훈 대표가 견뎌낼 수 있느냐. 국민적 명분을 확보할 만큼 또는 당원들의 뜻을 모을 만큼 에너지를 축적하고 견딜 수 있느냐. 그런데 소문에는 뭡니까? 간이 좀 작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또 저러다가 그냥 주저앉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어쨌든 신변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뭐 미래 권력과 구 권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엇방향으로 만난 격이거든요. 여기서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져야 사는 이런 반비례 관계가 이미 되어버렸고 우리가 이제 보통 미래 권력이 이겼던 예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MB 대통령하고 끈질기게 내부에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MB를 굴복시켰거든요. 근데 MB 대통령 시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의 아이콘이었고 MB와는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한 축이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그냥 그 반사체 정치로 끌어올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권력 투쟁을 해본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싸워본 사람이 싸워서 이겨보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그동안에 꽃가마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싸워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동훈의 펀치력도 모르고요. 맷집도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안 싸워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추정하건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 대통령은 지금 2년 8개월 동안은 탄핵 외에는 물리칠 방법이 없는데 당대표는요.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해도 그냥 무너지는 거고요.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나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도 한동훈 대표 다 고립시키고 있거든요. 당원들이 아니면 그 의원들이. 그러니까 전 이런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싸움을 걸었을 때는 전 100점 100패한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이러나 저러나 당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당원들의 표를 64%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원은 대안이 있어야 한동훈 아닌 곳으로 찾아가는데 다음 대통령은 누구냐?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 가려니까 갸우뚱하고 있고 나머지 그 나경원,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은 될 것 같지 않아. 자, 그러면 한동훈을 붙들고 있는데 이 당심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108명 중에서 한 뭐 7, 80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동훈이 물러선다? 주저앉으면 자기 끝인 거 뻔히 아는데 그러면 뭐라도 용을 쓸 것인데 용을 쓸 카드는 있다는 거예요. 뭐냐? 김건희 특검 무조건 된다. 의료 문제 지금 관련해서 정원 문제 내일 모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격적인 합의를 해냈는데 협치를 성공한 모델이 하나라도 나왔다. 그러면 반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원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 여론 이런 걸로 봐서는 한동훈 쉽게 주저앉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저는 달리 보는 이유가 당원들이 63%가 지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지는 뭐였냐면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이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한동훈밖에 없네. 당시에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였기 때문에 한동훈이 출마한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문제는 한동훈 딱 대표시켜 놓으니까 완전히 알맹이도 없고 빈 깡통이고 정치도 못하고 우리 정의환 대표님 말씀이 맞으려면 한동훈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는 모습이라도 그동안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요 지금 한 2달 동안에는 한동훈은 말만 앞서고 내용이 없는 사람으로 그동안 비춰졌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마지막 돌파구는 이재명 대표랑 합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랑 합의를 하면 이제 당내에서 어떤 비판에 또 직면하냐면은 야 저거 봐라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오니까 너는 피가 파랗구나 또 이 정체성 논란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극우 유튜버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해먹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한동훈을 씹어댈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의 산을 넘어야 되고 당내 108명의 원내 의원들의 산을 넘어야 되고 민심을 완벽히 따르지 않으면 지금 죽는 상황 속에서 민심을 어중간히 따라가지고는 저는 한동훈이 이거 못 버틴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동훈 대표가 원래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국회 나와서 비아냥거리고 상대 그냥 희죽거리고 했던 그런 것들로도 지금 저 정도 위치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대안이 없다는 것도 하나이고 두 번째는 원래 한동훈은 저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대단히 잘할 것이라 생각 못했죠. 용산하고 적정한 관계 유지하면서 오로지 본인은 자기 대권을 위해서 가는 길만 가면 된다. 여기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측근 그룹에서 지금 나가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붙어 있어요. 그 이유는 대안도 없지만 한동훈이 원래 컸던 정치적 배경을 크게 훼손한 게 없다. 한동훈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받는 또는 밀려나는 것이지만 고관여층이 중심이 돼서 한동훈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민심에까지 전파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한동훈이 건재하다. 건재하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라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싸움의 양태를 보면 한동훈은 시간이 자기 편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좀 잠깐만요. 저 박사님 기왕이 하시니까 저 편 좀 들어주면 아니요. 동의가 아니 뭐야 갈렸어? 동의가 아주 중요한 정치학 역할을 박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전적을 보면 당대표 선거에서 62.8% 딱 당선되고 나면 그거 힘을 되게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김재원, 김민정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법?
당신이 뭔데 특검법을 건드려? 맞아요. 원내대표가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탁 딴지를 딱 걸었죠. 앞으로 얘기하지 마. 브레이크 걸지 말라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의료대란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또 흘렸죠. 대통령하고 얘기한 것 같다가 몰래 흘려서 난리가 나는데 뭐 자기들은 또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찍소리도 하지 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제 브리핑 너 찍소리도 하지 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뒤에 나와서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전 제가 볼 땐 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좋아 특검법 꼭 해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특검은 누가 걸려 있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걸려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탄핵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 한동훈이라는 인간이 이 두 사람을 날려서 탄핵을 시킨 다음에 그 탄핵의 그 폐허 위에 올라가서 내가 왕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오 그래 너 잘했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아니 똑같은 놈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제가 2대1로 이제 싸우는 거 좋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임세현 MC 저 편좀 들어주세요. 입장 잘 정하세요. 저는 제 기대를 담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정치를 선택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손을 잡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한데도 잡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뭔가 지금 대책점에 서서 갈등이 계속 더 지금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미안해하지도 않고 또 원점으로 회귀시키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익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적인 관계로 보면 한동훈이 불리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도 카드가 없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캐비넷 열면 쫙 있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누가 가장 많이 압니까? 한동훈만큼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김건희 여사의 약점도 한동훈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몰리다가 에라 모르겠다. 대통령 안 해도 좋은데 이거 내 넘을 서서 받아들일 수 없어. 감정이 폭발해서 공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익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정치 초보죠. 그리고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서기로 이만큼 온 사람이 수틀리지 않습니까? 바로 공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권을 잡으면 좋긴 한데 아닐 경우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승승장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건재한 상황을 동의할 만한 인물이 보입니까? 거기에? 학자 출신도 있고 시민운동가 출신도 있고 정치 전문가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아니다. 갈아엎자. 엎어서 완전히 먹을 수도 있고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공격의 저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나는 반대 의견을 아니 내요. 근데 제가 한 말씀 하는 잠시만요. 저 매우 궁금해요. 저는 매우 임세현 소장님의 생각이 일제 자, 먼저 보세요. 가지고 윤 소장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죠. 할게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재밌네. 수틀렸을 때 뭐 폭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 매우 낮게 보는 게 한동훈이 폭로할 수 있는 그 캐비넷은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위와 범죄이기도 하겠지만은 거기에 한동훈이 다 같이 연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수틀렸다고 폭로도 못하는 게 아니 같이 범죄를 저질렀고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은 술만 먹고 매일 밖에 나가 돌아다녔지 나중에 갔을 때 나는 보고도 안 받았는데 이게 피해갈 수도 있을 정도로 한동훈이 같이 인볼브가 깊이 된 여러 가지 조작 범죄나 모든 나쁜 행동들을 한동훈이 윤석열의 사실상의 그 행동대장 역할을 그동안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 한동훈이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많이 알고 있지만 야, 내 기분 수틀린다고 자폭식으로 나도 감옥 갈 수 있는 일을 같이 오픈한다.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그것까지 선 넘는 것까지는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지금은 정치 대 정치로 윤석열과 붙어야 되는 건데 한쪽은 구수까지 한 그리고 아주 괴팍한 아주 무식한 대통령이고요. 한쪽은 약간 눈치도 보고 좀 민심도 살피는 엉거주춤한 한동훈인데 이게 과연 세력 대 세력으로 붙었을 때 한동훈이 이걸 돌파해낼 만한 전투력과 정치력이 있겠느냐? 전 그것만 놓고 보면 한동훈은 이미 꽝이다. 좋다. 그럼 신인규 변호사하고 제가 휴전을 제안하면서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9월달 들었어서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하고 제가 점심 약속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를 갈고 있는 건지 요거는 확인해서 한 번 더 붙읍시다. 전 대표님 근데 그 캐비넷은 좀 탄핵을 당할 것 같은데요? 캐비넷 얘기는 네.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한동훈만의 캐비넷, 그러니까 윤석열을 완벽하게 옥죄일 수 있는 캐비넷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싸울 카드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한 20, 30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별의별 게 다 있고 한동훈은 특히 언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가 범죄 행위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발성 때문에 여론의 민감한 반응 때문에 이거 터뜨리면 된다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본인이 직접 안 터뜨리죠. 바깥으로 서울 가져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싸움할 수 있는 무기는 한동훈 대표가 엄청나게 많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은 싸움보다는 뭔가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서 본인의 정치적 지분을 확장시켜야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있는 거지. 진짜로 전면전이 일어나면 무슨 카드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대목에서. 이분은 아주 냉정하게. 예, 아니, 저는 유난 다시라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끔찍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완전 훈이 사랑해서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정기현 대표님. 미드훈이군요. 미드훈이에서. 저는 약간 이게 저의 바램을 담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똑같은 인간 둘이라서 사실 둘 다 탄핵시키고 싶어요. 마음은.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조금 희망을 조금이라도 조금 그 싹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한동훈 장관 특검 얘기했고 고맙습니다. 특검도 얘기했고 의대 이것도 타협하라고 했고 그건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요만큼이라도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생각보다 대표 오래 갈 것 같다. 우리 바람이나 뭐 그것처럼 빨리 나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게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온 궤적을 보십시오.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계속 뭐 수석하고 1등하고 서울대 바로 입학하고 구수했던 그분과 달리 빨리 또 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한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야. 나보다 사법고시도 늦어. 구수했어. 술이나 먹고 다녀. 와이프 범죄 사실 많어. 속으로는 진짜 좀 일명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분의 그 사람의 후광을 입어서 컸어요. 그러면 보통은요, 그 정도 된 사람은 그 후광을 입었든 말든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고마움이 없어. 그래, 네가 잠시는 도와줬지. 그치만 너는 나 때문에 너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이르잖아요. 옛날에 이명수 기자 통화해서 뭐 제보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한동훈이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나쁜 짓 공동체를 하긴 했을 거예요.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주로 김건희가 오다 줘서 했던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알리바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카톡 300개 이런 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김건희 이명수와의 통화에서도 김건희 씨가 나 한동훈한테 얘기할게. 이게 말인 즉슨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시켰다는 증거가 있으면 만약에 범죄했어도 나는 제가 시켜서 한 거다. 상사가 시킨데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빠져나갈 구멍은 아니죠. 아니 어쨌든 시켜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시킨 자에 따라서 저가 범죄를 행했다고 얘기하는 건 더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이제 바보 신용을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켜서 했는데 어떡하냐라고 가면 약간 그 범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 말씀에 하나만 보태면 바램을 제가 담아봅니다. 바램을. 하나만 보태면요. 어느 정도 감정이 격한 상태냐. 직접 들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전언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요. 대통령 부부와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해석은 시청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제가 볼 땐 지들이 하는 얘기고요. 네. 네. 박규택 의원 표현처럼 지들이 하는 얘기고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합의가 안 된다면, 서로가 예를 들면 협력 관계가 안 된다면 네.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든 아니면 한동훈을 출당을 시키든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고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군가 누구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소위 한동훈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생각을 꺾을 만한 사람인가?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꺾을 수 없다면 방법은 한동훈이 고개를 숙이고 꺾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두 사람은 출당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면 공동 운명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공동 운명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 수 없는 관계다. 둘 중에 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출당론 자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김 박사님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반박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에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화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절대로 당신에게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도 없고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갈등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했다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하루 이틀쯤 뒤에 공공공 씨가 집무실에 가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대판 싸웠다는 얘기가 부속실로부터 흘러나왔어요. 000이 혹시 아, 기억 이름 이야기하면 안 기억 돼요. 기억 희극 아닙니까? 기억 기억 그랬는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한동훈 비대위원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복원의 여지나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서 한동훈을 배척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한동훈과 골이 아주 깊은 더 이상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 배제가 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는 특검을 통해서 사법 처리가 되면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한동훈은 이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특검을 갈 수도 있다고 계속 연막을 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간의 이 관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엉거주춤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나서서 야 한동훈 안 돼 제껴 하는 거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했지만 본원적으로 그런 일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저는 접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아는 한동훈이 상황 관리를 하면서 본인의 위치는 지키면서 뭔가 좀 공격 포인트가 있을 때는 올라설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더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또 민심, 또 야당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갖다가 동시에 풀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저는 좀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실책이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너무 빨리 나왔다라는 이 시기상조면이 전 있는 거고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 해온 거 보십시오. 특검도 뭐 한다 그랬다가 지금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 급하면 알아서 민주당이 발의하세요. 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것도 수고 틀려버린 거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에 자폭식으로 야 다 죽자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경우의 수를 빼고는 한동훈이 이걸 정치적으로 풀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뭐 잘 건드렸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한동훈은 그냥 목소리만 냈다가 관철도 못 시키고 뭐 직을 걸고 덤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민심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민심의 바다로 몸을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민심이 뭐냐? 오늘도 여론조사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 초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민심은 명확해요. 윤석열 정부 끝장을 내든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100% 가져갈 수 있겠느냐? 제가 라인업을 읽어드릴게요. 한동훈 대표 주변 사람들 이름만 언급하겠습니다. 신지호, 김종혁, 정광재, 장동혁, 진종호, 박정훈 다 이런 부조 사람들이거든요. 다 요 직간접적 영향력 있고 요즘에 스피커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국민들이 박수치는 인사가 없어요. 다 국민들이 불신하는 권력의 딸랑이들이 인제 와서 한동훈한테 줄 서가지고 또 권력을 해먹으려고 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태생적으로 민심을 쫓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전 전제한다면은 이 상황을 저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정 브리핑에서 저는 다리를 끊어놨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소위 본인의 최혜병 특검법 문제 관련해서 내가 청문회를 가끔 좀 보니까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 전 이건 본인이 본인에 대한 어떤 설득의 논리가 아니라 당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의료대란 문제 관련해서 한 게 뭐냐면 한동훈 네가 하는 얘기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그렇다면 한동훈이라는 당대표가 본인의 정치, 한동훈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을 뚫지 않고서 본인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걸 뚫어야 되는 건데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뻔한 겁니다. 8명 꺼줘가지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했을 때 당 내부에서 오케이 좋아 이번에 우리 대통령 제끼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의 힘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논쟁적이긴 한데 제가 아까 뭐 정광재 기자나 뭐 박정훈 의원, 뭐 장동혁, 이런 신지호. 분들이 신지호 이런 분이 있죠. 저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의 트렌드로 보면 국힘을 그래도 좀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정말로 다선 중심의 영남. 그냥 짝대기만 꽂으면 되는 강남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딸랑이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진짜 딸랑이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다가 필요할 때 나와서 긍성동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찐윤들이 진짜 딸랑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리고 민심이라는 것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워낙 안 좋고, 엊그저께 여론조사 결과 20% 초반이라면 이제 끝장나버린 거 아니에요. 뭡니까? 자, 국정 브리핑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의 인식, 그 다음에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막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설득은 없이 짜증스러운 이런 느낌들을 막 주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보수 지지 세력들도 지금 막 기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더욱더 유리한 상황,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이 힘은 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선명성이나 이런 걸 보면 영남 다선 중심보다는 훨씬 낫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월드컵 때 아주 유리한 찬스에서 그 예를 들게요. 네. 미국과의 우리가 그 예선전에서 이을용 선수가 볼을 딱 줍니다. 최용수 선수가 돌진합니다. 그냥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최용수 선수가 하늘 위로 공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는 이거예요. 아까 정계한 대표님 말씀에 전 거의 동의하는데 아주 유리한 상황 한동훈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 정치를 조금만 알고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거에서 발목만 갖다 대서 골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한동훈은 최용수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야. 최용수 선수는 그래도 아시안컵에 검증된 아시아의 독수리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건데 한동훈은 독수리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에요. 그냥 알이야 알, 참새 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요. 저는 한동훈은 아무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줘도 받아 먹는 능력도 없다. 저는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님 저기 네. 있습니다. 네네네. 의사 진행 발언 재밌네요. 아니요. 오늘 관람모. 한동훈에 대해서 좀 박합니다. 관람모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한동훈 비판하는데 나도 마치 한동훈 옹호하는 사람이 포지션이 돼가지고 야, 정체성 혼란 겪겠는데. 아까 제가 볼 때는 네, 나는 요 냉정하게 시나리오를 그냥. 바라긴 합니다. 요 시나리오를 아무리 바랍니다. 윤석열이 네. 나쁘다고 한동훈을 옹호하는 스탠스는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둘 다 나쁜 사람인데 징역 5년이냐 징역 10년이냐 근데 우리가 하나 빼먹는 게 있는데 이게 이 지금 권성동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 이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정동영. 정동영 후보가 과거에 네. 나왔을 때 실제로 친러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네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너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난 상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자기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 한동훈을 내가 뭐하러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들어줘?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대통령은 아직까지 3년 동안 인사권 있지, 재정권 있지, 거기다 공권력 가지고 있지. 좋아, 알았어. 버티고 우리 세력 다 만들어 놓으면 한동훈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할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길 제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또 9월 달에 본인이 또 그만둬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냥 내년 9월이면 한동훈은 그냥 벌판에 나가 있는 사람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지지도 별로 없어요. 보궐선거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월등히 무거운데 체중도 많이 나가요. 체중.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충성스럽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국민의힘 뭐 있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특징 뭡니까? 한꺼번에 힘 가는 데 그냥 그렇죠. 뒤도 안 보고 쏠살같이 갑니다. 기회주의. 그러니까 여기 권력 있으면 여기로 지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랑 잘 만나서 뭔가 협의가 됐어. 그 특검이 몇 개라도 통과가 되면요. 지금 뭐 권성동 이런 사람 제일 쏜살같이 먼저 윤석열 버릴 것 같은데? 네. 네. 저 편도 그래서,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난 그러길 바래서. 아니 한동훈이 예. 이재명 당대표랑 친하게 지내면 네. 여기가 좋아해요? 아니, 제가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 아니 좋아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특검이라도 뭐 통과가 돼서 윤석열 김건희 씨 관련된 이런 비리당 이런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론이 확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권성동 같은 의원들 장제원 이런 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윤석열 대통령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버린다는 네, 것까지 버린다니까? 동의. 이 버린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그건 좀 이제 모르지만요. 모르는데 제가 이제 평론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데 네. 저는 이제 특정 사안을 보고 50.1%대 49.9%의 상황이 오면 그 미세한 2g의 차이를 가지고도
이 상황이 뭐다라고 이제 평론하는 편이고, 두 분은 야 초롱이 동색이니까 똑같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한동훈은 결국 현재 권력에서 밟힐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 0.2%의 차이는 유리한 국면을 한동훈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제가 이제 제 이야기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동훈은 1년 동안 정해진 시간에는 자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대통령이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다고요. 대통령이 그 정도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자, 한동훈 대표의 비위 사실을 가지고 퍼뜨려야 되는데 이거 수사됩니까? 정말로 검찰이 마음대로 대통령 뜻대로 움직여 주냐고요. 그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공방은 이루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으로 보면 한동훈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간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드리면서 좀 이따가 그 판가름이 날 때 한 번 더 불러서 네. 자, 한 명이 일단 정치평론시장에서 퇴출되든지 두 분이 퇴출되든지 이런 거를 심판위원장님이 하여튼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위원장이 자, 힘이 세신 거예요. 갑자기 또 그렇게 돼버렸네요. 중간에 심판자로 돼버렸는데. 네, 이쯤에서 잠깐 우리가 이제 워워하는 분위기 타임입니다. 네, 광고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광화문 살롱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9가지 종류의 유기농 수제 쿠키 43개가 한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네, 맛도 모양도 최고입니다. 온 가족 간식으로 답례품으로도 최고입니다. 또 추석 때니까 이런 거 가져가면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 배송이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배송일로부터 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자, 경성한우는 누가 하십니까? 제가 경성한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고기 먹기로 했으니까 고기 먹을 때 확실히 여러분들께 평가해 주기로 네. 하고요. 자, 추석 선물 세트가 스픽스 스토어와 그리고 1522의 0487이라는 무료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추석 선물 세트는 경성한우에서 주문해 주십시오. 청정자연 경북에서 키운 최상 품질의 한우인데요. 12가지 상품이 있고요. 500g짜리 3개를 제일 저렴하게 파는 것은 75,000원 정도니까 그 가격으로는 살 수 없는데,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이 엄청 맛있고 가성비 짱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 앞에 광고가 지금 둘 다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거 보시면서 자, 추석 대전 경성한우, 자, 이런 제품 12가지 보시면서 1522의 0487 여러분 혹시 스픽스를 믿고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한우가 온다니까 또 네.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명절이- 먹방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먹방의 진술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이 우리 다 뭐 후끈 달아 올랐는데요.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전제하는 건 똑같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미 찢어졌다.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그런데 내일이죠. 지금 오늘 방송 토요일이니까요. 일요일은 내일 오후 2시에 그 제1당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만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둘이 찢어진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어떠한 합의를 하고 올지, 과연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척사항이 있을 건지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생중계가 없다는 이게 뭘까? 처음엔 생중계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생중계 합의가 무슨 생중계냐, 쇼잉이냐, 네. 토론회냐, 뭔가 정치적 합의를 하려면 중계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사진 찍고 나서 따로 들어가서 앉아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뭘 이야기할 거냐? 첫 번째, 최상면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있겠죠. 네. 두 번째, 의료 문제 지금 나온 거, 의대 정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한 발 뗐어. 좋다. 그걸 한동훈 대표 생각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장 뜨거운 이슈 두 개를 가지고 하나라도 합의를 하고 하나는 계속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양날의 칼처럼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는 하나라도 건지려고 할 거고요. 그럼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점점점 궁지로 몰리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제기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확실한 것은 합의안은 하나는 나온다. 왜냐하면 생중계를 안 하는 것은 그만한 복선이 깔려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 만난다는 것에 조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김건희 특검이라도 뭔가 합의가 되고 뭐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어떤 반응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이 얼마나 한동훈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 반증을 설명드리자면 국정브리핑에서 브리핑과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한동훈이란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지우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밑으로 예속해서 놓고 싶은 의도인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한동훈을 상대해주기 시작하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위상이 올라가고 나름대로 본인은 정치적인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1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여야 대표 회담이 이제 성사가 됐고 이제는 그 생중계 없이 모두 발언만 하고 이제 회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합의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합의라는 것이 특검이라든지 의료 대란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어떤 원칙 정도만 저는 합의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특검 같은 거 진상 규명을 하자라는 대원칙에 합의를 한다든지 의료 대란 문제도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정도까지 합의하지 어떤 세부적인 안까지 이렇게 가자 이걸 만들어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 쉽지 않은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이끈다면은 대원칙에 대한 합의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대표회담을 좀 정례화하는 합의 정도, 요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거슬리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좀 보태자면 이제 협의체 정도를 상설화하자. 그러니까 상시 면담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그렇죠. 뭔가 협체 모델을 만들자. 이 정도까지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정부를 좀 브레이크를 걸고 견인하는 역할까지 하자. 요 정도 합의는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술을 더 먹겠죠. 경로. 네, 그 술을 더 말씀 먹겠죠. 들으면서 신 변호사하고 오늘 내하고는 생각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 체급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결과가 그래 원론적으로 좋으니까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가면 돌아오면 야 이재명 당대표 왜 만났어? 이런 이야기 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뭔가 결과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의료 문제하고 특검 문제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 대법원장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받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회담 결과 아무런 적에 없이 그냥 돌아왔다? 당대표 지금 내부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급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막 취임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솔직히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견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야 대표가 만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정치 복원으로 가는 신호탄 정도 되는가? 요 정도의 기대를 갖는 정도의 정치적 이익은 있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표가 급할 건 전혀 없다. 지금 급한 건 누구냐? 한동훈 대표가 되게 급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급하니까 이재명 대표 바지끄랭이라도 잡고 제발 만나줘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저는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꽃놀이패를 주는 거예요. 조금 여차하다 싶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대하기 싫을 때는 또 한동훈 대표 만나서 상대를 해줘도 되니까 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과 운동장은 더 넓어지는 셈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저는 별로 잃을 게 없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이게 날짜도 잘 안 됐어요. 왜냐면 9월 1일밖에 없어요. 그 뒤에 정기 국회 일정이랑 명절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워크숍 가고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에 또 퇴원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럼 날짜는 딱 9월 1일밖에 없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에서도 좀 분분했어요. 뭐 아니 굳이 바지 반바지 대표 만나서 뭐 하냐? 오히려 급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시작해서 권한도 없는 대표 만나서 괜히 보기 좋은 사진 하나 만들어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쪽과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야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그래도 뭔가 협의하고 돌출해내고 뭐라도 국민께
보여드리는 걸 우리가 내야 그래야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 아니냐고 두 개가 이제 분류가 됐는데 근데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뭐 생중계해야 된다 뭐 한다 계속 만나기 싫은 뭘 계속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모두 발언도 공개 안 하고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하는 게 하나 접어 들어간다고 보면 뭔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것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뭔가의 선물 보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선물이라고 판단하고 표현해야 있습니다. 될 건지 네. 아니면 여야 간의 합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걸 이번에 결론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상적으로 원론적으로 다 잘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가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쪽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야당 정말로 이제 마탱으로서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한동훈도 마찬가지. 거기 가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앞장 세워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자기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정치적인 그 일종의 이제 후과가 그 열매가 별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합의해서 할 거다. 그리고 그 회담 시간도 지금 현재는 정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길게 가서 거기에서 협의할 것이고 그리고 그 협의 단위에 전략기획위원장이나 비서실장 이런 사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자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몇 분들 있죠. 이분들도 살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만 국힘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 민심으로까지 전파가 되어서 집단적 반발로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겠지만 저는 합의를 어떤 것이든 해내고 이것이 정치적 파장을 엄청 키우면서 정기국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종의 그 정거장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뭐 이것저것 논의할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특검도 뭐 국민들과 당원들은 매우 요구하고 있는 바이긴 한데 이 부분이 너무 만약에 예민한다면 뭔가 물밑에서 합의는 할지언정 발표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요. 그러면은 이제 민생 얘기, 뭐 25만 원 지원 문제라든가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뭐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실제 예민한 김건희 특검이나 새해병 특검은 우리가 하면 8명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는 하지 않을까. 발표는 못하고. 정작 박사님 이럴 때 좀 한번 끼어들어서 저는 전편 한번 들어주시죠. 아니,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거 한동훈 오디션이라고 봐요. 오디션. 왜냐면 오디션. 야당은 다 받아줬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다 할게. 제3자 추천.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 의료대랑 관련해서 그래 좋아 내후년 정원 문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자 내후년에는 다 받아줄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쪽은 다 수용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민생 현안 같은 경우는 정책적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야 일정하게 합의를 하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동훈이 답을 안 가져오게 되면 이 협상과 관련해서 한동훈은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합의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과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전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은 이재명 당대표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당대표가 이 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문제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시험대 위에 한동훈이 올라간 거지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 그리고 저도 이게 주도권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지움으로써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가고자 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한동훈 고립 작전은 이미 시작이 된 것도 맞고요. 뭐 단적인 예가 그 대통령과 만찬이 여당 대표 한동훈하고 있었는데 취소된 걸 안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 대표를 이렇게 대놓고 패싱을 합니까? 근데 유치원생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이제 굉장히 외로울 거거든요. 대통령하고도 갈등 국면이죠. 당내에서도 본인이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운데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랑 어떠한 활로를 찾는다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얻는 이득은 전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매달린다고 보고요. 그동안 지난 2달간 한동훈 대표 기사량을 보십시오. 기사가 안 납니다. 굳이 기사 나는 건 이런 거죠. 뭐 사면복권 반대했을 때 반대한다 이거 기사만 쭉 나오고 금투세 나올 때 토론 아무나 나와라 이거 외에 또 생중계 하자 이거 외에는 한동훈 대표의 유의미한 기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멘트들을 안 씁니다 기자들이. 왜냐하면은 특검 얘기도 하나만 얘기만 하고 맨날 도망가는 멘트만 내다 보니까 각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랑 뭔가를 뭐 원칙을 합의라든 대강이라도 정례화라도 합의를 하는 뭔가를 보여준다면 이제는 전국의 주도권은 윤석열에게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오면서 이재명과 한동훈이 부각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전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요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좀 진지하게 응할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근데 봐요. 전 이것도 가뜩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추경호 때문에 그래요. 추경호가 그랬잖아요. 나랑 협의한 적 없는데? 한동훈이?
근데 내 생각은 대통령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은 전적으로 당신을 도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의료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한동훈은 자기가 레버리지 갈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추경호를 설득시키지 않는 이상은 원내대표 회의에서 국회의원 의총 다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건 어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행을 할 거니까 전 그렇다면 특검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 순간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국힘에 있는 원내 국회의원들과 일정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그렇다면 야 한동훈이 이걸 뚫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으면 뻔해. 장도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혁 한 얘기가 뭡니까? 자, 다 알겠는데 우리가 합의를 하려면 정쟁 중단 선언을 해라. 정쟁 중단 선언의 증거가 뭔지 알아? 너 특검 내가 낸 특검법 폐기해.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과 친윤 그룹들에 대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추경호는 이미 대놓고 얘기했고 전 그랬을 때 야 9월 1일 날 가서 합의를 해 오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는 그런 협의를 해본 적이 없었고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야 한동훈이 뭐라고 이걸 돌파할까? 참 고민스러운 대목이었죠. 그래서 저희들 같이 정치학자들에게는 야 9월 1일부터 이후 되게 재밌겠다. 할 얘기 많아지겠다. 그래 한동훈 너 잘해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다 한동훈 이제 응원하는 모드로 가는 겁니까? 그게 합의를 해온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혼란으로 빠져드는 순간 국민들이 지금 피로감이 점점점 높아져서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거대 야당 192석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 때문에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이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면 여기서는 단언컨대 절연할 건 절연하고 전면전이다 그러면 전면전으로 나서야 되고 조국혁신당조차도 정말로 용산에 그 천막 텐트 천막 당사 짓고 거기에서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게 제도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이걸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면 그 사이에 국민들 피로감도 엄청 높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는 한 개는 가져와야 된다. 그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든 명확하게 선을 긋고 민주당이 갈 길을 찾아서 가버려야 된다라는 좀 중차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과 합의를 만들어는 낼 것 같은데 저는 구체적인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원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외 대표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뭘 받아주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지금 나갈 수 없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랑 특검에 대해서 만약에 한동훈식으로라도 받아왔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도 원내에서 이게 까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거의 99.9%이기 때문에 전 한동훈 대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어떤 안을 합의에 오는 것도 매우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제 말씀대로 어떤 원칙 대합의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당 대표의 권한으로서. 근데 원내 사안으로 들어가는 특검 문제나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감이 그렇게 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뭐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저는 정치력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예전에 첫 영수회담 했을 때 그 전에 전망들이 어땠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사진 좀 찍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내용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엄청나게 막았잖아요. 이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저 얘기도 하면 안 된다. 막았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이거 종이 딱 꺼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앞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정치력이고 돌파력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지만 전 이재명 대표가 뭔가 또 뭐 이런 꾀를 또 써서 뭔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든 하나는 쟁취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전략 전술을 딱 가지고 들어갈 것이라고 네네. 보는 거고 이것을 이제 돌파구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 엄중하게 갖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혹시 실패해버리면 그 다음 수는 뭔지도 또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살고 죽고 또는 192석의 야권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로 의미를 엄청 넣어서 이번 회담에 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단초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에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행태를 보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은 야당이 지고 가서 국민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정으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우리 이런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지금 상황은 명분을 남기는 게 중요하고 국민의 뜻,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이다. 그 대의가 뭐겠습니까? 조건 말고요. 특검.
의료들에 대한 방법 이 두 가지 길을 무조건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오케이 다 수용하겠다 정도를 얘기했는데 합의가 안 했다고 그러면 저쪽이 특허법 안 받고 저쪽이 의료대란 중개법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꽃놀이팬 게 지금 유난 갈등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내부적으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표출이 다 된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한동훈 만나잖아요. 그 자체로서 대원칙만 합의를 해도 유난 갈등은 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이만 조금 더 간극만 벌리고 들어와도 전 야당 지지자들도 잘했다라고 할 것이고 많은 국민들도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데다가 여당의 균열이 좀 더 심화되는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는 박수를 보낼 수도 있다. 저는 민주당이 작은 싸움에서 이겨서 박수 치지 마라. 지금은 국민들은 큰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걸 중요하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하나 좀 희망적인 이야기라면 보수 쪽 이제 그 패널들 있잖아요. 보수 쪽에 계신 분들 거기에 의원도 있을 것이고 대변인도 있을 것이고 하시는데 가끔 이런 대기실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랩이 엄청나게 세서 뭔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보수 쪽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사실 주경호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 목소리가 엄청 세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지시하고 뭔가 일사불란 것 같지만 안에서 엄청나게 요동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갈등을 하면서 둘이 짝 찢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말 안 하고 있는 한동훈 파들이 슬금슬금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옹호해준 사람 실제로 의원 중에는 많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특검도 통과도 어떻게 보면 요 선에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임세현 MC가 끝까지 2대2의 균형추를 맞춰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도 저기 잘 구슬려가지고. 막자지가 농담 기대. 우리도 잘 구슬려가지고 빨리 특검 통과시키고 우리 김건희도 임재현 하고 소장님 가장 좋아합니다. 탄핵도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 편입니까? 신인규, 김종우 편입니까? 심판 일부러 저한테 이렇게 잘 정서적으로 서포트해 주셔서 우리 임채연 소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자, 내일이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희망 섞인 바람을 또 가져보고 더불어서 그 한동훈 장관이 얼만큼 많이 의원들을 포집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주냐. 그래서 협력해서 꼭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래봅니다. 제발요. 우리 한동훈 대표도 국민이 너무 괴롭잖아. 한동훈 대표도 힘 좀 내세요. 네, 힘좀 한동훈 진짜 응원합니다. 한동훈이 심판을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나는 지금 방송 내내 욕만 혼자 들어먹고 했는데 아니, 한동훈 마지막에 한동훈이 심판을 해야 내일 돼요? 회담은 어쨌든 양쪽에서 선수가 나오니까 네. 둘 다 좀 힘을 내가지고 네, 좀 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네. 조금이라도 좀 보이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빨리 이 윤석열 정권이 예. 심판받고 끝장내는 날이 와야 될 너무 텐데요. 힘들어요, 진짜. 예. 힘들어. 네, 우리 국민이 그래야지 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회담 성과를 잘 기대를 해보고요.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또 혹은 만족스럽지 않은 대로 저희가 민주당과 야당은 좀 힘차게 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토요일 막자지걸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늘 좀 약간 관람객 모드로 아, 그래요? 있으면서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전 재미없었어요. 네. 저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확실히 좀 더 뵙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고기 파티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꼭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변동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의 변동률로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